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클린스만호에서 핵심인 두 선수가 다퉜을 것이란 영국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더선은 14일 손흥민은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탈락 하루 전 팀 동료와 다퉜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라며 요르단과 결승전을 앞두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은 다음날 0대2로 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어린 선수 중 일부는 탁구 게임을 즐기기 위해 저녁을 빨리 먹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은 이에 불만이 있었다. 식사 자리는 팀 결속의 기회라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더선은 언급한 어린 선수 중 한 명이 이강인이라고도 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을 포함한 몇 명의 선수와 손흥민과 언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폭로는 계속됐는데요. 더선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은 자신에게 무례한 말이 나오자 다시 돌아와 앉으라고 했다. 몇 초 만에 선수들이 식사 장소로 쏟아져 들어왔다. 몇 명은 나가 떨어졌다. 손흥민은 선수들을 진정시키려다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라고 알렸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회 기간에 선수들이 다툼을 벌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일부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가려는 과정에서 손흥민과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국내 축구 팬들은 협회가 평소 같았으면 조용히 있을 텐데 대중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언플하는 꼴이 더욱 화가 난다며 협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강인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이강인이 더욱 성숙한 태도를 보이길 원한다며 질책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팬들은 이강인 선수의 인스타에 찾아가 악플을 쏟아내며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외국 문화에서 자랐고 아직 어린 선수이기에 더욱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연령별 대표팀 때에도 조영욱 선수 등이 이강인 선수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가끔 선을 넘기도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조영욱은 강인이는 착한 동생이지만 형들에게 까불 때가 많다. 가끔 선을 넘는다. 월드컵이 큰 대회이다 보니 예민할 때가 있다. 강인이는 좋다고 하지만 형들이 예민한 것도 모르고 장난을 걸 때가 있었다. 강인이는 그걸 모르니 화를 낼 수 없어 참고 또 참았다고 허웃었습니다. 오세훈도 강인이는 확실히 비정상적인 애라면서 축구 실력으로만 봐도 우리와 달리 뛰어나다. 또 장난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강인이를 침대로 던져 응징을 가했다. 한 번은 제가 울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옆에서 왜 우냐고 놀리더라. 정말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습니다. 대표팀 주장이었던 황태현은 이강인이 스페인에서 살았으니 문화가 달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저도 성격이 있으니 한 번씩 욱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따로 불러서 얘기했다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차츰차츰 우리 이강인 선수 성품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깊이도 더욱 성숙해지길 바라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와의 사건은 사과하고 이미 마무리되었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협회가 언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디애슬레틱에서 단독 보도하며 아시안컵에서 훈련 세션에 문제가 있었다는 폭로에 이어 이번엔 축협 관계자인 감독선임위원회 추가 폭로에 난리난 상황입니다. 받아들여지는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길 가야 하나요? 최근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한 위원에게 회의에 참석하느냐고 묻자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주 내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결과를 평가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그는 지난 10일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지난 8일 밤 입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클린스만이 평가회의에 참석할지는 심지어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감독 없이 아시안컵 성과 평가를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러자 일부 위원이 그런 회의를 왜 여느냐, 가야 하냐고 반발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2017년 12월 만들어진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회 후신입니다. A대표팀을 비롯한 연령별 대표팀 사령탑을 물색하고 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지금은 박태하 포항 스틸러스 감독, 최윤겸 청주 FC 감독 등 6명이 위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뒤 기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위원들은 사실상 밀러 위원장이 협회 고위층과만 소통하고 위원들은 허수아비처럼 여겨서 잔뜩 뿔이 나 있다고 했습니다. 수장이 바뀐 위원회는 첫 임무인 감독 선임부터 삐걱댔습니다. 지난해 1월 25일 밀러 위원장이 취임한 뒤
대면 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제외한 화상회의가 2차례 있었다. 대면 회의보다 발언권도 적었습니다. 게다가 진척 사항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밀러 위원장이 보안을 이유로 어떤 감독과 접촉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은 전임이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는 모든 후보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위원들끼리 갑론을 박했다. 누군지는 알아야 의견을 내든 말든 할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밀러 위원장은 끝내 후보군조차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가 차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이미 내정자를 해놓고 폼새만 내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판곤 위원장이 이끌었던 2018년 위원회는 리그 우승 경험, 월드컵 예선 통과 경험 등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위원들과 수시로 의견을 공유한 끝에 파울루 벤투 감독을 낙점했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2022년 카타르에서 역대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2월 27일 밀러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오후 4시에 있을 것이라고 당일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위원들은 몇 차례 의견 개진이 거부당했던 탓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밀러 위원장은 권한이 없고 위에서 정한 감독을 그대로 통보했을 뿐이라는 이야기가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소집으로부터 30분도 지나지 않아 클린스만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는 보도 자료가 기자단에 배포됐습니다. 감독 선임 뒤에도 전력강화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모여 대표팀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벤투 감독은 2019년 전력강화위원회와 회의를 거쳐 당시 18세였던 이강인을 A 대표팀에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이 지휘봉을 잡고 난 뒤에는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가을 시간과 장소까지 정했으나 며칠 전 클린스만 일정 때문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클린스만은 임기 내내 무전술이란 비판을 받으며 이번 아시안컵에서 장담했던 우승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선수들을 이끌고도 한 수 아래 상대와 매 경기 졸전을 펼쳤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클린스만을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계약 기간은 북중미 월드컵까지 2년 4개월 남아 있습니다. 클린스만을 중도 교체하면 위약금으로 70억 원가량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은 일제히 축구협회 회장 정몽규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정말 정몽규 축협회장은 김정은이나 다름이 없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단독 행동으로 결정해버리고 무늬만 만들어 놓은 거지 완전 독재입니다. 밀러부터 위원회 자체가 허수아비 모양새였고 이미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내정하는 김정은과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클린스만 경질과 더불어 정몽규 회장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